지금 배터리를 파우치형에 격벽 처리를 해서 해가지고 모듈 단위로 만들어서 언어프 구조를 8개로 만들었다. 100개로도 할 수 있어요.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열을 통제할 수 있어요. 또는 파우치형에다가 각형을 넣어주든지 원통형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원통형의 배터리에다가 파우치형을 넣어주거나 각형에다가 파우치형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을 여러 개로 격벽 처리해서 여러 개로 분할해서 열을 통제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가질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 이런 원리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거 배터리인데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1차 배터리, 그 뭐냐, 이런 건전지로도 이렇게 100개, 1000개로 만들어가 모아서 이걸로 이렇게 구동하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더니 유튜브에서 지금 자동차로 구동하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참 어이가 없는데요. 제 방송이 좀 많은 사람이 보고 있나 본데,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1차 전지하고 2차 전지를 결합해 갖고도 이렇게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요. 몇 개에서 갖다 쓸지 애들이 100개다 그러면 한 개에서 갖다 2개에서 10개에서 100개에서 갖다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에 해당하는데요. 로봇의 몸체 안에도 100개가 있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 배터리를 결합해가고 여기 10주고 여기 10주고 30주고 40주 부분적으로 70, 하체는 80, 여기는 70 이렇게 각 부분에 틀리게 이제 이렇게 기술이 들어가는 전기양이 들어가거나 파워가 들어가는데요. 이 기술 앞으로 이렇게 CPU나 이런 전자 어떤 그 반도체나 전자 회로기판에서 이 논리 구조가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로봇의 동작을 학습을 해서 이때는 이쪽에 10을 주고 이쪽에 20 주고 이쪽에 30 주고 40 주는 게 옳다라고 하면 그거를 하면은 자동 처리해서 우리 자전거도 처음에 탈 때는 익숙하지 않지만 자동으로 타게 되죠. 나중에는 묘기까지 부리는데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했다가 자동으로 이제 그쪽 전기양을 배분하는 이런 동작에 따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로봇의 이제 AI 휴머노id 로봇이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학습해서 전쟁 로봇이다, 전쟁 드론이다 그러면 전투할 때 모델을 10개, 5개로 만들어 가지고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이렇게 조합해서도 서로 조합해서도 싸울 수 있어요. 해봤더니 좀 더 나은 이게 더 낫던데 전쟁할 때 이길 때 프로테일 승률이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걸 또 넣는 거예요. 넣고 그것을 이것들은 이렇게 전쟁 모드로 과거에 했던 것들은 과거의 기억으로 넣고 그거 과거의 기억과 또 현재 것을 또 조합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전쟁 모드를 만들. 그래서 로봇이 전투 드론이다 그러면 전쟁 전투 어떤 기갑 뭐 어떤 비행체가 됐든 뭐 자동으로 전투를 할 때 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로봇이나 규모의 로봇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봤더니 이 방법이 낫더라. 그걸 과거의 기억으로 놔도 저도 이제 의학을 할 때 이 방법을 썼습니다. 이 방법을 수없이 시도해봤더니 이게 해결됐다. 근데 안 돼서 또 다른 것을 연구했더니 이 방법이 나왔다. 이것도 과거에 내가 치료한 기억이 나왔다. 이것과 한번 결합을 해보자. 그래서 또 새로운 치료 방법, 이렇게 나는 이렇게 치료 방법을 개발했거든요. 이걸 이제 도입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로봇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당시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 확률 몇 프로, 성공 실패 몇 프로였는데 이 방법을 해갖고 이 방법을 조합을 했더니 기존에 했던 것과 이렇게 새로운 방법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을 전쟁 로봇이든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로봇이든 이거를 해본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모델로 해갖고 다음에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방법을 해결하거나 이것과 조합해서 하거나 그렇게 해서 창조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학습해 나가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이런 로봇을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결과를 예측한다 그러는데 사과를 심으면 사과 난다. 토마토를 심을 때 토마토 난다. 몇 개월에 난다. 오이를 심을 때 오이가, 상추를 심을 때 상추가 난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을 하는데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다. 장점과 단점.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데이터 학습으로 해줘요. 바둑하는 것, 바둑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것과 이것을 결합을 시켜서 자기가 해결했던 방법 중에서 이것과 이것을 결합해서 또 새로운 창조적. 그럼 이제 내가 정원에다가 토마토 심고 토마토 심고 오이 심고 상추가 심으면 이런 기억은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결과를 가지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이게 이해하기 쉬우자면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를 예측하고 그걸 또 프로테이지를 결정한다는 이런 이거 성공 확률 몇 프로 실패 확률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뭐 대공 기관포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전투 로봇 사용하시는데 쏘고자 하는 이렇게 대상물이 있다. 그 적군이다 그러면 이거를
움직일 범위를 가로 세로 카메라 인식으로 가로 세로 너비로 좌표 좌측 방식으로 이쪽 40%, 이쪽 70%, 이쪽 80% 동시에 다 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을도 할 수 있고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가장 그 사람이 움직일 확률을 계산해서 그래서 미리 어떤 일을 예상해서 미리 그것을 예측해서 대비하는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이것이 로봇의 학습 구조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로봇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조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다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 음극과 양극을 이렇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가 홈을 좀 파준다 그랬죠. 연구장성 만들 때도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홈을 파주면 이게 연구장성의 능력이 세진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음극양극에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 때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음극양극에 양극재에 서로 전기 전도도가 틀린 놈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전기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그 정체가 일어나면 거기 이제 전기가 많이 머물게 되므로 발열이 일어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전기의 정체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면 스파크 발열 현상을 없앨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게 PM 반도체도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어떤 그 펠티어 소자 같은 데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극대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어떤 전자석 같은 데 철심 들어가죠. 철심에다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섞어서 다른 금속을 그것을 전자석으로 극대화시키는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음극양극에 배터리가 이렇게 전극이 하나인데 여러 개로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이제 건전지인데 배터리가 음극양극에 여러 개로 들어가서 대자리 중자 숫자 캡을 씌워서 전기가 낭비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전체를 몇 개에서 연결할지에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안에는 배터리 모듈들이 다 각각 연결되어 있는 거죠. 10개 있다 그러면 그래서 각각 전기선을 연결해서 이것도 온오프식으로 해서 한 개에서 갖다 쓸지 10개에서 갖다 쓸지 이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 저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동차에도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도 10개로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에 쓸지 두 개 썼을지 세 개 전기 창고니까 격벽 처리하고 냉난방 시스템 그다음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전기가 이렇게 산소를 차단시켜서 죽이고 나머지 9개를 살려서 하나에서 갖다 쓸 수 개 쓸지 다 10개 갖다 쓸 틀린 전기량을 갖다 쓰는 기술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온오프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기량을 따라서 조명도 전기량의 강중량을 따라서 빛의 밝기를 만들어내거나 또 뭐 가령 뭐 이렇게 LED 전구다 그러면 40개가 있다 그러면 아니면 발광 다이어드 램프 방식이 40개가 있다 그러면 또 온오프식으로 들어가고 전기량도 강중량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것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빛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빛을 나타내는 사이즈가 그래서 20개만 넣어주는데 10개만 40개만 넣을 때 빛의 밝기를 틀리게 넣어줍니다. 또는 그것을 발광 다이어드가 됐든 이런 램프 방식이 됐든 이런 것을 40개다. 40개다 그러면 색깔을 각각 넣어가지고 현재 있는 발광 다이어드 안에 광섬유 끝단 어떤 미니 발광 다이어드를 비닐로 넣어가지고 온오프식으로 색깔을 넣어가지고 온오프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량도 틀리게 각각 강중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광섬유 끝단하고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가지고 구리회로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넣어가지고 이것을 발광 다이어드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 램프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뭐 전구 같은데 자동차 모양 전구 뭐 기차 모양 전구 사람 모양 온갖 종류의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광섬유 끝단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구를 만들거나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온오프 구조로 방막 트랜지스터 안에 방막 트랜지스터를 대체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걸 광저장 장치로도 만들 수 있고 광저장 장치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광저장 장치로 만들 수 있는데요. 좀 이따 그것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해서 빛의 밝기를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그림 그리니까 페인트 색을 어느 색깔을 페인트나 이렇게 그림 물감의 색을 어느 색을 강하게 주느냐에 따라 색깔이 틀려지는 경험을 할 수 계십니다. 그래서 빛의 밝기를 발광 다이어드가 40개다 그러면 이것을 색깔을 각각 넣어주고 현재 있는 삼원석 방식이 아니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디스플레이 장치나 보는 게 그러면 이거를
어떤 색깔을 강하게 전기량을 많이 주냐에 따라 그 빛이 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틀려지는 조명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될 것이라 삼성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가로등 같은 데서 써가지고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빛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하늘에다 상공에다 빛을 비추든 땅에다 비추든 축제할 때도 좋겠죠. 빛을 틀리게 이제 색깔을 만들어낸다는 기술이 이제 방막 트랜지스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 방막 트랜지스터나 PM 반도체를 전극을 여러 개로 만들고 현재 2개잖아요. 여러 개를 대중소로 만들고 작은 조각단 여러 개가 하나가 되는 PM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방막 트랜지스터 같은 여러 개가 하나가 되는 여러 개 대중소로 들어가 하나 그렇게 해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여러 개 하나 되는 기술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섬유 끝단을 가지고 해서 네온사인에게 뚜껑을 열고 닫고 유리관이나 플라스틱관 기타 뭐 다른 관에 넣고 일단 광섬유 끝단으로 이렇게 언오프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 장치로 해서 광고판으로도 만들 수 있고 디스플레이 장치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안에 넣을 수도 있어요. 램프 크리스마스 전구 있잖아요. 네, 그걸 작게 해가지고 색깔을 넣어가지고 언오프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다 유리석영 코팅 여기다가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전구에도 형광등에도 되게 있으면 오래 가요. 필라멘트 자체에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오래 갑니다. 필라멘트에도 콩물 좀 파주면 제가 발열이 지금 좋다 그랬죠. 크롬손이라든지 전기 발열선으로 들어갈 때 콩물 좀 파주면 발열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진다. 압력밥솥 열판에도 홈을 좀 파주면 이렇게 열판이 굉장히 이렇게 같은 전기 대비해서 발열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강섬유 끝단을 가지고 이렇게 네온사인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뭐 전체로 글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광고판으로 이런 네온사인을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는 크리스마스 전구를 넣어가지고 색깔을 넣어갖고 광고판으로도 언오프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네온사인을 만들어내거나 발광 다이어드를 이 안에 집어넣어갖고 언오프식으로 해서 네온사인을 만들 수 있다. 뚜껑을 열고 닫고 집어넣는다는 거죠. 가스가 안 들어가요. 일단 약간 뿌옇게 관을 처리해주면 네온사인 효과가 나옵니다. 네. 그때 그 관 자체의 색깔도 여러 색깔로 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서 그게 뭐 가스가 들어가는 것처럼 뿌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응원봉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신호등 이렇게 산업 현장에 쓰이게 하는 건데 이게 안에도 어떤 전구 방식이든 뭐든 하나가 언오프식으로 들어가고 어떤 색깔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왔다 갔다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색깔도 틀리게 하고 그러면 현재보다 움직임이 좋아지고 응원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탁탁탁탁 이렇게 두드리는 거 그거 안에도 이런 전구를 넣어가지고 두드려도 이상이 없고 전구 방식도 되고 강섬유 끝단도 되고 뭐 다양한 방식이 다 되는데 그래서 색깔을 넣어서 밤에도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 비상 삼각대 있잖아요. 저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만든 눈에 잘 띌 거라는 거. 사이렌 소리도 그것도 넣어줄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가스가 안 들어가요. 네, 가스가 안 들어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광 저장 장치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게 그 반도체 회로에서 구리다 그러면 약간 두터운 놈을 넣어주면 여기가 카페시타가 된다 그랬죠. 언오프 구조가 되면 트로시타가 전기량이 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해서 4조각, 8조각 많은 조각을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다 하시면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이거 씁니다. 수천만 개, 수십 쪽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주소를 할당하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양치로 만들어 놓습니다. 사이즈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10개를 해서 진법수를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이렇게 해서 진법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해 갖고 이거는 진법수에서 무엇이다. 이것은 이 셀 무엇이다.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78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으면 할지 78, 60다, 24로 정해놓으면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이거는 7이고 이거는 78이고 이거는 이렇게 6이고 이건 64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저장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있는 진법수를 국제적인 표준이 뭐라 그랬든 간에 공의를 뭐라 그랬든 해야 되는 나는 안녕하십니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표준으로 그렇죠. 800만 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서로 약속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01을 7번이라고 할 수도 있고 78로 할 수도 있고 64로 24로 할 수도 있고요. 진법수를 갖다가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약속을 정해서 경우의 수를 늘리는 저장하는 이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구글이 됐든 전 세계 어디서 하시지 마시라는 것이죠. 유무선 통신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했습니까 78, 64, 24로 해서 관광객이 어디를 가든지 이 숫자를 대면 전 세계 통용이 되고 번역도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유무선 통신이나 컴퓨터에 넣자는 거죠. 컴퓨터 언어로. 컴퓨터 언어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언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현재 있는 진법수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선으로 이렇게 진법수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걸 이 숫자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국에서 프랑스, 독일에 전화를 건다 그러면 또는 미국에 전화를 건면 그쪽 언어로 내 목소리 주파수를 번역을 해가지고 그 목소리 주파수도 숫자로 표시해요. 번역을 해가지고 그쪽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번역도 매우 쉽고요. 저장할 때도 앞으로 그러면 다 이런 형태의 숫자 저장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될 건데요. 번역이 쉽고 전 세계가 그렇죠. 이런 컴퓨터 언어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 언어가 되고 인간의 언어도 되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14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놔도 다른 나라에서 마음에 안 들면 나는 24로 할 거야. 나는 A라고 할 거야. 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네, 음파통신이나 국내 통신을 할 때 무선 통신에서도 진법수를 이 숫자 방식으로 바꾸면 매우 획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비밀 약속을 해서 그렇게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빚을 한 번 이렇게 하면 안녕하십니까 2번 하면 식사하셨습니까 또는 3번 하면 어디 가십니까로 합시다. 한 번 하면 01이고 2번 하면 010이고 3번 하면 001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법수와 공존할 수도 있어요. 빚의 광신호를 1초에 수십억 번, 매달 16억 번까지도 깜빡인다 그러는데요. 레이저광 같은 거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한번 78번을 깜빡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단순한 무식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신호 광신호를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식. 현재 진법수와 공존해도 되고 01은 7번이야. 01은 6번이야. 이렇게 해서 01은 A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진 파일의 7번째, 001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의 4006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렇죠. 01은 느낌표야 이렇게 하시 느낌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약속을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네, 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동영상 파일의 01은 675번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당할 수도 있고요. 동영상의 어떤 78 어떤 50분짜리 동영상이라 그러면 46분 5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거기 나오는 글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유의 진법수를 서로 다른 약속, 다르게 이제 새롭게 약속을 해서 해석을 해서 저장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은 유무선 통신할 때도 이 기술을 진법수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광 사이즈를 아까 쓰면 제가 이렇게 약간 두텁게 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로 표현할 수 있거나 숫자 방식으로 표현할 수 일단 작은 조각으로 해가지고 저장 구조로 전기가 있느냐에 따라 진법수로 가져갈 수 있다. 소자리, 대자리, 중자리 만들어서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도 만들 수 있고 광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광섬유 끝단과 저장 구조를 가지고 반도체를 가지고 빛이 작은 놈, 중간 놈,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거기에 진법수로 쓴다는 거죠.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이렇게 만단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걸로도 이제 광 저장 장치를 만들거나 SSD나 기존에 있는 전기적인 방식과 같이 결합을 해갖고 이 전기적인 방식은 좀 더 이렇게 확장, 좀 많은 저장에 등하고 광 저장은 그것을 뭐라 그럴까 신호에 좀 빠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섬유 끝단하고 반도체 회로는 마이크로 정도는 되거든요. 그 이하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술을 씁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다. 네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공존하게 할 수도 있다. 하시면 되게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입니다. 네.